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체와 육체와 인체, 그리고 성질과 성미와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우리가 신체다 그런 말로 하기도 하고 육체라 그러기도 하고 인체라 그러기도 하는데, 실제는 어떠한 목적이나 도구를 갖고 있는지 그 선명하게 그 쓰이는 용도, 그 말의 본 뜻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혼용되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혼용되어 쓰고 있다는 것은 그 말에 대한 그 가치라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게 함축하고 있는 그 가치, 그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다면은 제대로 맞는, 거기에 합당한 말을 사용함으로 해서 상대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오해나 곡해가 없이 액면가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전달하게 되면은 받는 사람도 애매하게 받아들이게 되므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수용하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당연한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지 않은 통로가 있기 때문에 수용되는 것이 서로 다르게, 자기 어떤 사람의 통로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수용 통로는 네모로 되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각진 네모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주 좀 너무 희미하다, 우리 자체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자라든가 전문가일수록 그 사용하는 어휘라든가 거기에 대한 가치,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저 발음만 정확하게 한다 해가지고 속뜻을 다르게 다른 어휘를 사용하면서 소리를 아무리 바른 발음을 가지고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음가, 그 가치, 음가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속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글은, 우리 말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 말은 철저한 글 자체 말 따라 가지고 글이 만들어진 건데, 이 글은 너무나 철저하게 뜻글로서 이루어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소리 나는 대로만 한다 해가지고 그 진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동영상에 올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말대로 표현되어 있는 그 글도 그렇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겉과 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동영상에서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안 보셨던 분들은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밝은 몸 기명상센터에서 올렸던 동영상 중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누워서 떡 먹기라는 제목으로서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꼭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누워서 떡 먹기라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주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목이 막혀가 죽을 수 있는,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될 만큼의 어려운 일인데도 겉으로는 아주 쉬운 일에 우리는 접목시켜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너무나 어려운 일일수록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속뜻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겉으로만 보이는 거, 아주 쉬운 거,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들을
지나오면서도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지. 실상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어려운,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될 만큼의 어려운 그런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도 그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아주 쉽다는 것만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 그 아주 어려운 일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신체와 육체와 인체, 그림으로 나타내가지고 항상 제가 동그라미와 네모, 이형, 우리 한글의 그 이치입니다. 이게 우리 한글이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치입니다. 이형에서 미음과 미음에서 미음 속에 들어가 있는 이형, 이것이 이 이형은 각이 없음으로, 각도가 없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각이 있다는 것은 물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사각형이 됐든 오각형이 됐든 뭐 육각형이 됐든 팔각형이 됐든 전부 다 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각이 없으면은 0이다 말이지. 어떤 형태가 없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운의 어떤 것으로서도 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형태로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 영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는 신체입니다. 엄마의 태백에 착상하게 되는, 착상되고 나서부터는 수정이 돼가지고 착상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육체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까? 그러고 골라가지고 제가 태백을 찾는 태를 가진단 말이지. 그런 태를 가지게 되면서 육체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겉으로 보이는 그 알몸으로 태어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재료와 같은 것이고, 육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는 그 도구와 같은 거고, 이 재료와 도구가 합해져 가지고 우리는 체질을 이루게 되는데, 삶에서는 그것을 삶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라는 것은 신체와 육체가 합해져 가지고 인체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살면서 드러나는, 물질적으로 보면은 인체라고 그러지만은 안에 있는 성질로 보자면은 성품과 같다. 성질과 성미와 성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적어 놨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성질이라는 것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을 성질이라 그러고, 성미는 세상을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좀 더 따듬어지게 되고 자라게 하는, 더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것을 성미라 그러고, 자란 것을 성미라 그러고, 그 자랐을 때 가지는 이름을 성품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참 성품이 좋다 그런 얘기하고, 또 성미가 급하다 이런 얘기하고, 또 성질이 뭐 어떻다, 질적으로 악하다, 선하다, 참 성질이 선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미와 뭐 성품, 성질, 이런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선다면은 상대에게 말을 하면서 그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액면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최소한의 왜곡되지 않고 오해되지 않고 그나마 그 오차율을 줄여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것은 이런 말에 대한 그 액면가와 같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신체는 아까 무형이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을이라 그러고, 을이라 그러죠, 을. 정신적인 것도 하고, 뭐 정신, 을, 정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 완벽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말이지. 살면서 그것을 성숙시키고 좀 더 바르고 좀 더 기울어진 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이 이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똑같은 완벽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는 아주 발달돼가 있고 어떤 부분에는 모자라고 어떤 부분에는 아주 날카롭고 어떤 부분에는 뭐 둥그스름하고 또 모자라고 어떤 데는 휘고 꼬이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서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자면은 동그랗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휘고 꼬이고 그 사람의 영지도 영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지도로 나타냈을 때 지도로서 그려볼 수 있단 말이지. 그것이 가장 완벽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지도를 보고 개개인의 영지도를 그려서 어떻게 작용을 시키면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부를 깊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다음에 어떤 영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수준이 있는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거는 그 전문가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지도가 있다. 우리가 영지를 가지게 되면은 영질에 따르는 영지도도 되게 되고 이 영지도를 가지고 지도를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을과 같이 을 타고 날 때 완벽한 것이 아니라 풍부하고 어떤 부분에는 너무 풍부하고 어떤 데는 너무 날카롭고 어떤 부분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것을 삶의 과정에서 채우고 깎고 다듬고 닦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부족한 것을 배움으로써 보충을 하고 있는 방법의 경험과 배움으로써 어떤 체험적인 것과 교육적인 의도에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알려진 것은. 그러나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영지도인데 그 영을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영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부족함에서 부족함의 부족함으로서 나타나는 이 삶에서는 자기 부족한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족한 고정관념. 이것이 완벽한 고정관념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 이 부족한 거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부족한 고정관념에서 그 사람의 삶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삶이 만들어지는 이 중간에는 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충격에서 오는 상처가 아닌 병으로서, 이 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타고난 명에서 여기 이파리처럼 삭이 나가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미움이 비업으로 가는 겁니다. 미움이 비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은 요 미움이라고 보면 되고 이 미움에서 병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병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고정관념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고정관념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병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은 완전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은 병이 없게 되고 그 고정관념으로서 명으로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가지고. 그러나 이 불완전한 고정관념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영지도로 해서 바른의식의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바른의식의 변화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영적으로서는 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조상 천도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 천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도가 바로 됐다면은 그 조상의 문제가 천도가 되었다 그러면은 조상도 뭐 한 분의 조상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직계뿐만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면은 뭐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까지, 또 작은 할머니, 큰 할머니까지, 그 형제간까지,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혈통으로 가지게 되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천도가 되어졌느냐? 그러면 지금의 내가 부족한 불완전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조상의 혈통이 제대로 천도되지 안 된 모습으로 내가 그대로 타고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조상 자체가 아직도 완전하게 어떻게 문제 해결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문제들이 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천도를 하게 되면은 금방 불완전한 고정관념이 바른의식의 변화로 간단 말이지. 이 바른의식의 변화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금방 내가 말씀드렸던 거, 교육이라든가 체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는 배울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금방 영지도와 같이 조상의 천도로 통해서 바른의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동기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뭐 다른 단체에서 뭐 다른 단체를 흉보고 할 거는 아니지만은 뭐 도를 아십니까? 뭐 흔히 많이 알려져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믿으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천도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천도와 동떨어진 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근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이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금방 교육이라든가 자기 체험 그 말고 바뀔 수 있는 것은 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바른의식의, 내가 불완전한 고정관념에서 바른의식의 변화로서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의식의 바른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서는 이 병은 치료가 됩니다. 저절로 치료됩니다. 그러면은 이 병은 어디서 오느냐? 바르지 못한 의식에서 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가치관, 바르지 못한 의식, 이런 의식에서 이런 병을 가지게 된단 말이지. 제가 후두암이나 위장병이나 당뇨병이나 그저 위장비장의 여러 가지 간이라든가 제가 우리 장부에 대해서 병이 발병하는 암도 그렇고 앞에 몇 가지 동영상으로서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그 치료 방법을 지금의 설명 들어보면은 그 치료 방법이라는 것 또한 발병의 이유에 대해서 금방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을 한 번 다시 더 앞에 보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의식에서 병이 만들어지게 되고 바른 의식을 가정을 해가지고 이 병은 치료가 된다. 이 병은 치료가 된다. 그러면 바른 의식에서는 당연하게 자기 삶이 치료되는, 병이 없는 가진 병도 치료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천도라는 것은 꼭 나도 모르는 조상의 문제라고 보면은 한쪽 면만 보는 겁니다. 그
겉과 속을 보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겉과 속을 봐야 되는 것은 구태여 조상의 천도로만 볼 것은 아니다. 어느 조상이 어떤지 모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르지 못한 의식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바르지 못한 의식으로서 살아온 것을 바른 의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을 가정을 해가지고 이 천도는 저절로 되는 거다. 이게 되지 못하면은 천도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바른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내가 바른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으면 천도는 저절로 되는 거다. 그러면은 조상의 문제가 천도가 됐던,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가졌던 간에 어쨌든 그런 의식이 천도가 됐던 바른 의식을 가졌던 간에 이 완전한 모습으로 내가 부족하고 안 그러면은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 올바른 의식으로서 변하게 됐을 때, 변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예전에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을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게 되면서 통하는 눈물을 가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거는 그냥 눈물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펑펑 울게 됩니다. 이 아까운 시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멍청하게 살아왔는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내면의 변화가 되고 바른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병도 치료되게 되고, 치료됩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치료됩니다. 이 병이라는 건 이 육체에서 오는 건데, 이 육체 신체가 바뀌는데, 신체가 이렇게 바뀌면 육체가 바뀌는 건 당연한 겁니다. 육체는 신체를 담는 그릇과 같다기 도구다 말이지. 그러면 이것이 바뀌는 것 같으면 이 인체는 당연하게 건강한 인체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치료되었을 때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된다. 새로운 삶. 가치관도 새롭고, 살아가는 삶의 동기나 또 살아가는 동안의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내가 어리석게 살아온 것과 이건 지혜라 그러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과 남은 세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알게 된단 말이지.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진짜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거기에 맞는 할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병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신체와 육체와 인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달린 바른 내가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 맞는 어휘를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 가지는, 정확하게 해도 상대방이 가질 때는 틀린 겁니다. 내가 공을 가지고 던질 때, 내가 던질 때 힘과 그 받을 때 힘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던질 때 100개 던졌다 그러면 받는 데 힘은 90개 되는 것 같으면 가면서 공기를 뚫고 가는 공기 저항이 10개가 소멸이 되고 받는 거는 9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액면가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해도 왜곡될 수가 있다, 오해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 오해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한 의의를 사용해 줘야 된다. 정확한 의의에서는 또 마찬가지 정확한 발음으로서 전달돼야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혼용해가 쓰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조밀한 겁니다. 아주 조밀하게 세밀하게, 아주 고운 모래와 굵은 모래와 자갈과 큰 돌과 구분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가 필요할 때 부분을 맞춰서 쓰는 겁니다. 망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물, 고기 잡는 그물로 보자면은 이렇게 돼가 있으면은 어지간한 건 빠져나가 버립니다. 고기도. 내가 고기 잡으려 했는데 이렇게 망이 오리 크면은 다 빠져나가 버리지. 고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다 세밀하게 잡으려 그러면은 이렇게 세밀하게 망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주 조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도 아주 조밀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구멍이 나가 있고 또 여기도 구멍이 이만큼 나가 있고 이러면은 거기가 이쪽으로 도망 다 나가 버립니다. 이쪽에 아무리 조밀해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밀하다는 것은 조리가 있어야 됩니다. 조리로서 조밀하게, 조리가 모여서 조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도 앞과 뒤가 틀렸을 때 조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리가 없다. 조리가 있어야 된다. 말이 앞뒤가 같아야 된다. 그런 것들로 꽉 사고방식으로 채워졌을 때 그때서야 조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쉽게 혼용해 가지고 잘못 쓸 수 있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를 뜻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슷한 말, 가치가 틀린데 비슷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체와 육체와 인체를 비슷한 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말이지. 도구와 재료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끼 새로 만들어진 날이 날카로운 도끼도 있고 그 다음에 도끼 자루도 있고 또 그 도끼 가지고 장작을 패거나 안 그러면 큰 나무를 자르는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나무 지게지고 잘라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는 거나 나무 자르는 거나 뭐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의 그 역할들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도끼와 도끼 자루가 어떻게 비슷합니까? 그게 비슷한 말이 아닙니다. 자칫 우리는 비슷한 말, 반대말 이렇게 배운 거지만은 거기서 비슷하다, 반대다 이렇게만 고정되어 본다면은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미라는 것은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제가 모르다의 반대는 알다입니다. 반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다 다음에 오는 말이 알다다 말이지. 모르다 다음에 오는데 다음에 오는 것 때문에 가까운 겁니까? 안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겁니까? 다음에 오면 내 등 뒤에 다음에 모르는 것 다음에 오는 알다로 넘어오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해가지고 완전한 대척점으로 둬가지고 가까이 올 수 없는 관계로 멀리 벌어져 버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단 말이지. 우리 교육이. 모름과 알미. 모름 다음에 알미 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대척점으로 나눠올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말에 대한 그 철학성, 그 철학적인 그 말에 대한 삶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게 됐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한 번에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하다고 설명해 줘야 되지. 어릴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생 되어서라도 설명을 해야 되지.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가느냐 말이지. 고정시키고 딱 말도 박듯이 박아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밝은 몸 김영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하는 일도 그렇고 또 동영상 올린 거에 대해서 호응들이 별로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지 안 그러면 긴가민가 확신을 못 가져서 그런지 댓글도 별로 없고 좋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회원 정가수도 많지도 않고 저는 1, 2년 공부해가지고 이런 글들이 나온 것이 아니다 말이지. 20년 이상 마음 공부 그 근본으로 다가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 신체와 육체와 인체가 어떻게 세지고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게 보여지더란 말이지. 똑같이
옛날에 나왔던 것을 앵무새 소리 나듯이 똑같게 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 말이지.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갔을 때 더 깊은 물에는 어떤 것이 있고 더 깊은 물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렇게 더 깊은 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강한 부력과 또 숨이 가빠지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연마하고 이러면서 깊이 들어가서 어떤 것이 있는지 보았단 말이지. 그래서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성질이나 성미나 성품이나. 말로 뭐다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의 그 구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하나 또 따지고 들어가 버리면은 막 애매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체와 육체와 인체 어떻게 구분할 거냐 말이지. 이런 개념이 영과 네모 이런 개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서로 전하고자 하는 말이 틀리면은 틀린 말이 나오게 되는 건데, 똑같은 거를 가지고 다른 말로 붙이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같은 것은 같은 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이 다르다는 것은 그 역할이 다르든가 어떤 색깔이 다르든가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비슷한 말이다. 그럼 뭐가 비슷한데? 우리 몸뚱아리다. 신체와 육체와 인체. 몸뚱아리, 육체와 인체는 금방 여기서 봤을 때 몸뚱아리라고 이해되지만 신체가 어떻게 몸뚱아리냐 말이지. 제로인데. 육체는 아까 몸뚱아리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릇. 그 도구인데 이 제로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흔히 쓰는 말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금방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딱 메모해 놨다가 다 계속 생각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훨씬 예전보다도 깊고 넓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공부하는 화두입니다. 화두. 참선 선이지, 선. 그래서 꼭 절에 있는 분만 선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 화두와 같은 겁니다. 화두. 될 때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안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다른 모습 보여줍니다. 내가 알 때까지, 내가 인정할 때까지. 이 외우주는 내가 인정할 때까지, 내가 포기할 때까지 계속 보여줍니다.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기적으로도 보여주고 실패나 병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성공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인정하고 포기할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보여줍니다. 내가 참기만 찾고 그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으로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체와 육체와 인체 이것을 영과 육체와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깊이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란 말이지. 우리 속에 그절이라는 정보가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거는 제가 무조건 옳다 이것이 아니라, 또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지금 이때가 영상 했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오류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데 대해서 말씀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넣어가지고 찾아간다면은 자기 스스로의 삶이 틀림없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크게 되면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펑펑 울게 됩니다. 잘못 살아왔고 어리석게 살아온 그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또 뒤에 계속 또 잔소리만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독도 그렇고 알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예.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